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. 지금 시각은 2022년 3월 2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오늘 이번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잘 보셨습니까? 오늘 토론회는 마지막 10분이 다 했습니다. 마지막 10분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멘탈을 완전히 찢어놨습니다. 마치 9회 말에 시원한 장외 홈런이 터진 듯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주도권 토론 그 순서가 윤석열 후보 차례였습니다. 오늘 이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이 좋은 것이죠. 이 10분 동안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몰아붙였습니다. 자, 첫 번째, 오늘 토론 내내 페미니즘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조카 살인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 자, 변호사 시절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던 두 가지 아주 흉악한 범죄, 이 두 사건을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질문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죠. 이재명 후보의 집구석이 얼마나 요지경인지를 잘 드러내는 이런 아주 영리한 질문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과 상관없이 이 질문을 한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공격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두 번째는 역시나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몰아붙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 이건 토론 규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거의 토론회를 개판 5분 전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잠시 후에 그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세 번째는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 왜 성남시에서만 이렇게 지자체장 승인 하에 이렇게 강제 입원이 많이 이루어졌느냐? 이거 이상하지 않으냐? 자, 이런 점, 이 세 가지 점을 가지고 마지막 10분을 채웠는데, 네, 오늘 토론회의 아주 하이라이트였죠. 자, 이 마지막 10분 동안 이재명 후보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. 나름대로 아주 당황해서인지 계속 사실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그 답변 시간을 줘야지만 발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어들고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도 본인이 아주 흥분해서 끼어들고 토론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. 자, 마지막 10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자, 첫 번째, 오늘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페미니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윤 후보의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아주 벼렀다는 듯이 조카 살인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. 자, 조카가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, 심신미약이라고 했다. 또 두 번째, 또 다른 사건이죠.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에서 살해한 흉악범을 또다시 심신미약, 심신상실이라고 이렇게 변호했는데 아니 이건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무슨 페미니즘을 운운하느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자,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답변 훌륭했습니다. 이 문제는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는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관련된 문제고 직업과 어떤 사회적 책임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달라. 답변은 좋았는데 답변과 상관없이 사실 조카 살인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죠.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집안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. 친형과의 아주 여러 오랜 기간 동안의 갈등, 형수 쌍욕, 그리고 그 부친의 도박, 또 야반 도주. 정말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?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좋지 않은데 이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다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점에서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아주 좋은 공격이었다라고 봅니다.
자,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또다시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아주 윤 후보 거칠게 몰아붙였는데 완전히 검사가 범죄자 취조하는 수준이었습니다. 자, 여기에서부터 이재명 후보 당황했는지 아주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. 토론 규칙 다 무시하고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말을 끊고 끼어들기를 반복했는데, 자,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한 5분 정도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영상 먼저 보시죠.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.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.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사업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본인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, 유동규,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,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. 또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. 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우리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전을,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이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, 또 그 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.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.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. 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.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,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.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?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, 두 번째,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?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검을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후보님,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.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 동의해 주세요.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. 특검 해야죠.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. 네. 자,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네요. 네,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. 네. 그 다음에 우리 지난 2월 27일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울산에서 정치 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. 그 보복 대상이 누굽니까? 제가 드린 말씀은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놓게 하는 거지,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냐, 이 뜻이었다는 한 말씀 드리고요. 두 번째,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. 대면 결제하는 건 공모 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천대유가 나옵니까? 그때는 화천대유 있지도 않았어요. 세 번째로, 자,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,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, 돈 많이 받았다,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,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
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좋습니다. 주십니까?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? 그만하세요. 제 주도권이니까.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?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,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자, 김만배한테 됐고 내가 또 따로 더 질문을 이상 하겠습니다.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? 제가 또 대답을 안 하세요?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-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. 답이 그겁니다. 네. 답이.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? 그것도 답이죠. 좀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.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?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뭐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참 치열한 공방이었죠. 저도 숨을 죽이면서 봤는데 저는 참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서 인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 안 하고 회피하죠. 그러면서 특검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특검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하십니까? 4번씩이나 끼어들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아니 지금까지 특검 하자는 거 거부한 게 누굽니까? 민주당이죠. 앞에서는 특검 하자라고 하면서 뒤에서 번번이 부결시켰죠. 자, 지난 10월에도 저 사진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전원 반대해서 특검 안건 부결됐습니다. 자, 그래놓고 이번 토론회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또 특검 하자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 정말 국민들이 2번 속을까요? 자,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꾸짖듯이 단호한 어조로 몇 번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는데 저는 이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자,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했죠. 이것 보세요.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해 놓고 대통령 선거가 초등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아니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고 지금 검찰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또 뒤에 가서는 이렇게도 충고하듯이 말하죠.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이 지금 사건을 덮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.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? 자, 이런 식으로 충고를 했는데 참 창피하다라는 거죠. 어떻게 전과 사범에 이렇게 부정부패, 비리, 또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그 자리까지 와 있느냐.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하다. 저는 이런 심정이 이 발언에서 참 읽혔습니다. 자, 특검하자. 4번이나 이재명 후보가 뭐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아주 잘 마무리 딱 정리를 해버렸죠.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시죠.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보셨죠?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.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.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.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.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재명 후보의 특검하자라는 이 물타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. 자,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자,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걸 정신병에 대한 그 전문가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, 그 공약을 만든 이유가
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?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자, 안철수 후보 이렇게 답변하죠. 시대가 바뀌어서 정신병과 관련된 많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또 사회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. 그런 뜻에서 이런 공약을 만들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자, 그러자 윤 후보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자,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김사랑 씨를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공약을 만들게 된 거냐? 자,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중간에 아니,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끼어들어서 윤 후보님, 그건 경찰이 한 일이에요.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규칙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아랑곳하지 않고 윤 후보 계속 그 질문을 이어갔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사권이 없어서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공약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윤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남시는 25명이나 되더라. 자, 여기서 발언 시간이 끝났는데요. 사실 이 강제 입원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 자체 이게 굉장히 큰 아주 좋은 공격이죠. 사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? 아니, 지자체장이 그런 권한이 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고양시는 0건인데 어떻게 성남시에서는 지자체장 승인하에 이렇게 강제 입원한 케이스가 많을 수 있느냐. 이건 누가 봐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인데 자, 이건 아주 좋은 공격이었다. 그래서 마지막 10분은 정말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 그리고 그 가족들과 관련한 너무나 어둡고 참 흉악한 이런 범죄들, 이런 사건들, 그리고 형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이런 강제 입원, 이런 시도까지 정말 보통 사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정말 이재명 후보는 범죄, 비리, 종합 선물 세트 아니냐. 뭔가 이런 면을 아주 잘 부각시켰던 이런 하이라이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토론회가 끝났는데 오늘 토론회 이 마지막은 모든 토론회를 통틀어서 아주 통쾌한 이런 9회 말 뭐 역전 홈런과 같은 이런 한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토론회 다 끝났고 이제는 투표로서 심판하는 일만 남았죠. 3월 9일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시작되는 이 사전투표 열심히 참가해서 정말 정권 교체 확실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